자, 오늘은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함수의 정의. 자, 역함수의 정의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역함수의 정의라는 것은, 자, 함수 f가 있는데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 보내는 함수 f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함수 f라는 거는 규칙이잖아요. 자, 규칙이기 때문에, 자, 여기 함수 이게 f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x의 원소와 공역 y의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는 규칙을 말합니다. 그럼 이 규칙을 우리가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y라는 애는 f에다가 x를 집어서 나온 애다. 요게 바로 일단 함수 f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역함수라는 거는 뭐냐? 바로 이 y를 반대로 x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 f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다시 f를 따라서 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서 반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가 4로 왔는데 4가 뭐 3으로 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요렇게 보내는 거.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보내게 되는 함수, 새로운 규칙이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f의 인버스라고 할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를 오른쪽 위에다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f의 역함수다 또는 f의 인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새로운 관계죠. 이렇게 보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f는 f 인버스의 y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y라는 애를 f 인버스에 집어넣었더니 x가 나왔더라. 이해되시겠죠? 자, 요런 관계를 갖다 우리가 역함수라고 이걸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 인버스는 y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얘를 정의역으로 해서 x로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건데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입니다. 조건. 자, 이거 형광별을 칠한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바로 뭐냐면, 이 함수 fx가,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1대1 대응. 기억하시죠? 자, 1대1 대응은 뭘 1대1 대응이라 한다 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가 다르다. 자, 다시 말하면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대우로 표시하자면 y값이 같으면 x값이 같다. 이 얘기 있죠? 이게 1대1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또 지켜야 될 게 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왜 그런가? 자, 여기 함수 f가 있어요. 함수 f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원소들 대응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 멀쩡히 되고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f 인버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나머지 원소들, 얘들 갈 데가 없네요. 그럼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함수가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함수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모두 다 대응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함수가 또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애가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럼 내가 마찬가지로 이런 대응을 따라서 발자취를 따라서 반대로 보낼 거예요. 반대로 보낼 건데 여기서 지금 얘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는 함수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1대1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이 돼야 되죠. 정의역 원소 하나에 공역의 원소 하나가 대응돼야 되는데 이렇게 두 군데가 대응됨으로써 얘는 마찬가지로 또 함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함수 f가 원래 함수 f가 이렇게 공역이
공역에서 치역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겠죠. 두 번째, 이 원소가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가 1대1이 아닌 경우가 되면 안 되겠죠. 원래는 뭐 함수 자체야 뭐 원래 이렇게 두 군데 와도 상관은 없었죠, 원래는. 근데 이 반대 경우로 보면 함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1대1을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때문에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바로 원래 함수인 fx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정역과 치역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금 뭐 눈치채셨겠지만 만약에 이 f 인버스의 정역 뭐죠? y죠? y. 얘는 원래 뭐랑 똑같죠? f의 치역과 똑같죠? 원래 공역이라 얘기해야 되는데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두 번째, 자, f 인버스의 치역. 자, 얘는 뭐랑 똑같다? f의 정역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래 함수 f와 그의 역함수 f 인버스는 정역, 치역이 어떻게 된다? 서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역함수의 정의와 그 다음에 존재할 조건, 역함수의 그 정역과 치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함수의 성질은. 자,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좀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역함수의 성질 첫 번째는 f에 a를 집어넣어서 b가 나왔다고 친다면 이 함수는 f 인버스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예를 들자면 f에 2를 집어넣었더니 3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f 인버스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거꾸로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많이 사용될 성질이니까 이거는 꼭 잘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두 번째. 두 번째는 f 인버스의 인버스는, 역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어떤 함수를 f가 있는데 그거에 역함수를 보냈다가 다시 그거에 또 역함수를 보낸다는 거는 원래 함수랑 똑같다는 얘기겠죠? 역함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f 인버스랑 f랑 서로 합성을 해보면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할 뿐더러 그 결과는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항등함수. 자, 이거는 당연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A라는 애가 있고 B로 대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F의 역함수가 되겠죠? 자, 제가 F 인버스 도트 F에다가 A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F 인버스에 F의 A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FA는 값이 뭐죠? B가 되겠죠. F 인버스 B. 그 F 인버스 B, B를 갖다 F 인버스 뭐가 나오죠? A가 나오겠죠. 자, 이 말인 즉슨 결과적으로 이 F 인버스 도트 F라고 하는 함수는 이 A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내보내는 역할을 했죠. 이 역할이 무슨 역할이라 했죠? 바로 항등 함수의 역할을 한다. 즉, I다는 거죠. I. 그죠? 그래서 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을 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 결과는 항등 함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번엔 네 번째, 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f.g의 역함수는 g의 역함수 도트 f 역함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함수가 G가 있고 F가 있습니다. 자, 여기 G가 있고 F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G의 인버스고 여기가 F 인버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F의 역함수, G의 역함수 이렇게 각각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X에서 Z로 가는 함수 요건 뭐죠? G랑 F의 합성이죠. 근데 먼저 계산해야 될 게 G니까 먼저 계산할 걸 오른쪽에 쓰죠. 나중에 계산할 걸 왼쪽에.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F.G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1로 보내는 함수, 1로 보내는 함수는 당연히 이 함수의 뭐가 되겠죠? 역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F.G의 역함수가 됩니다. 이 함수가. 그럼 우리가 지금 따져보자고 하는 거는 이 F.G의 역함수가 과연 어떻게 가느냐, 요걸 지금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F 인버스가 먼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먼저 되는 걸 오른쪽에 써주고 나중에 되는 거를 그 왼쪽에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F.G의 역함수는 G의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죠. 바뀌어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관계, 요 합성함수의 역함수 관계, 요 4번 여기는 4가지 성질은 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많이 문제 풀 때 사용되는 성질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번엔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 y는 fx가 1대1 대응인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만약에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한다면 1대1 대응이 되는 부분을 정역을 잘라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다시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대1 대응임을 반드시 확인을 해줍니다. 두 번째, 이 y는 fx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y는 2x-4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자, 이거를, 이제 얘가 fx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렇게 된 얘가 fx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x에 대해 정리를 할 거예요. x에 대해 정리를 한다는 거는,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겠죠. 이렇게. 요게 바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어떻게 하냐. 이 x 자리에다가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꿔주는 거죠. 왜냐면 아까, 역함수에서 얘기했지만, 역함수의 정역과 f함수의 치역이 서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를 그대로 만약에 따지고 본다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 이 y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y의 인버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되지만 굳이 표시를 하자면 요거의 역함수가 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y가 2분의 1 x 플러스 2가 바로 뭐냐면 요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입니다. 요 함수가 f의 인버스 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fx가 2x-4고 f 인버스 x가 2분의 1x 플러스 2인데 한번 f.f 인버스를 한번 합성을 해볼게요. 그럼 2의 x 자리에다가 f 인버스를 집어넣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2에 f 인버스 자리에다가 2분의 1x 플러스 2. 자, 집어넣죠?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서 분배법칙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x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f랑 f 인버스랑 합성했더니
상등함수 나올 겁니다. 상등함수.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 성질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는 이 직선은 y는 x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래 함수를 이렇게 y는 f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y는 fx 위에 임의의 어떤 한 점이 있다고 쳐봅시다. 얘가 a, b라고 해요. 그럼 이 a, b를 결과적으로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꿔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y는 x 대칭을 시킨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fx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y는 x 대칭시켜주면 그래프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바로 y는 f의 인버스 x,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바로 뭐냐면 y는 fx와 y는 f 인버스는 반드시 뭐에 대해서? y는 x 대칭입니다. 대칭. 이건 꼭 기억을 해두세요. 반드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가 만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난다. 그럼 이 만나게 됐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y는 fx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만나는 이 교점 있죠? 이 만나는 교점. 그 만나는 교점은 어디 위에 있습니까? y는 x 위에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y는 fx랑 y는 f 인버스가 역함수가 서로 만난다. 그럼 그 만나는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x가 있고 원점이 있고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지금 y는 x가 있죠. 이렇게 y는 x.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직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하면 이런 그래프를 할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y는 x랑은 수직이고 y는 마이너스 x랑은 평행한 어떤 이런 직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런 직선은 얘가 지금 y는 fx라고 많이 생각을 해본다면 얘의 역함수는 뭘까요? 얘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더니 또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그대로 f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랑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은 물론 여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데 자기 자신들, 이 수없이 많은 점들, 이 점들이 다 교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y는 fx하고 y는 f 인버스가 만난다고 해서 꼭 그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물론 y는 x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죠.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y는 x가 아닌 다른 y는 마이너스 x라든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어떤 직선 이런 데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만나는 교점이나 이런 거는 반드시 y는 fx가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미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점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했던 요 것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개요나 역함수에 대한 설명들은 끝이 났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